안녕하세요, 이승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통행로 소유자가 사용자들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강의하는 내용은 최근에 선고된 판결이죠. 2024년 11월 14일 선고 2024-251-4710 판결 사안을 일단 먼저 설명드리고 관련 내용도 말씀드릴게요. 이 사안은 원고 토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집합 건물이 여기 딱 저어집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 통행로를 쓰죠. 거의 이제 보니까 유일한 통행로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통행로를 사실상 당신들 집합 건물 소유자들이 쓰고 있으니까 이 통행로를 원고에게 인도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통행로를 인도하라. 그 다음에 지료를 줘라. 지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 자, 이런 소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심에서는 통행로 인도 청구도 기각, 인정이 안 됐다는 거죠. 지료 청구도 기각됩니다. 자, 이 집합 건물 소유자들이 인도 청구가 인정이 되려면 요거를 완전히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집합 건물 소유자들이 이걸 완전히 점유해서 원고가 못 쓰게 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야 되는데, 그냥 통행만 한 걸 가지고 점유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인도 청구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봤고, 통행만 하는 걸 가지고 뭐 지료를 청구하는 것도 인정될 수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2심에서는 어떻게 봤냐면, 자, 이 집합 건물 소유자들이 이 통행로를 사용함으로써 이게 부지화됐다고 해요. 이 집합 건물에 부지가 됐다는 거예요. 건물 부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부지화됐고 결국 집합 건물 소유자들이 이거를 점유하는 거기 때문에 통행로 인도 청구도 인정이 되고 지료 청구도 인정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점유했다고 해서 반환을 인정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반환하는지, 집행이 가능한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거든요. 집행. 그래서 그런지 대법원에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합니다. 1심처럼 통행로 인도 청구도 기각시키고 지료 청구도 인정이 안 된다. 사실은 이러한 사안에서는 지료 청구는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사안에서 인정 안 된 걸로 보시면 돼요. 1심 판결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보기보다는 대법원에서는 건물의 부지는 통행로로 쓴다고 해서 건물의 부지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건물의 부지라는 거는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마련한 땅으로, 요게 뭐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마련한 땅이 아니잖아요. 건물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땅으로 그 건물의 존립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를 말하지, 이것처럼 집합 건물 소유자들이 좀 썼다고 해서 이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마련한 토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뭐예요? 요게 부지는 아니다. 부지라고 하면 점유가 쉬워지니까 그렇게 원심에서 한 건데, 부지는 아니다. 부지가 아니라면 집합 건물 소유자들이 이 토지를 통행로를 점유했다는 것을 더 심리해라, 이런 취지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뭐 점유로 보기 힘들다라고 판단한 거죠. 파기환송을 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항변을 합니다. 어떤 항변을 하냐면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 이론 있죠.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 자, 요걸 주장하는데 요게 맞다는 취지로 환송을 한 거죠. 사실은 집합 건물 소유자들이 이분들이 계속 쓰고 있고 이러면은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는 인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는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 이론이 적용된다라는 취지였어요. 왜 그러냐면 원고의 아버지인가요? 피상속인 아버지, 원고의 아버지가 이쪽 땅들을 여러 개 갖고 있다가 분필을 해주면서 이익을 봐요. 이익. 자, 이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원고 또는 원고의 그 선대들 아니면은 원고에게 매도한 그 전소유자들,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도 가능하지만 피상속인 또는 전 소유자들이 본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통행료로 쓰는 게 공익에 부합하면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 이론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핵심적인 거는 원고 측에게도 이익이 됐어야 되는데 본인에게도 이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가 인정이 돼서 지조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 판결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요 대법원 판결 취지인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더 볼게요. 자, 보통 그 원고가 요 집합건물 소유자들한테 소송하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런데 어쨌든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가 아니라면 인도청구는 안 되겠지만 지료청구는 인정되고요. 이 지료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판사님이 적절하게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집합건물 소유자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막 통항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쓰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감정평가가 이 사람들만 쓰는 걸로 감정평가가 나오더라도 다른 사람도 여러 가지 쓰고 있다, 이렇게 피고들이 항변을 하게 되면 요 이제 지료를 좀 감액하는 방식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안은 뭐예요? 이게 인정 안 된 거는 토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 이론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대법원에서. 자, 그런데 지금은 원고가 이렇게 피고들 개인들한테 소송을 했죠. 여러 명한테 하긴 했지만 집합건물 소유자들. 근데 보통 통행로가 문제되는 경우는 지자체가 이걸 깔거든요. 그래서 지자체한테 이렇게 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통행로를 지자체에 깔았다 하면 지자체한테 소송을 하고 지자체한테 소송을 하면 부당이득 청구는 대체적으로 이겨요. 왜 이렇게 이기게 되냐면 지자체가 보상도 해주지 않고 도로를 깔아가지고 일반인들이 쓰게 했다면 부당이득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